수학 익힘책 1학기 마지막이네요. 86쪽, 87쪽, 88쪽, 89쪽까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를 완성하고 직육면체 건널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는 방법인데 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6면의 넓이를 모두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합하니까 142제곱센티미터가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하기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라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면이 해당되겠죠. 요 각각의 면이 두 개씩 있으니까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35랑 21이랑 15랑 더해서 2배를 해주면은 역시 넓이는 14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옆면은 가로가 16cm, 세로가 7cm.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가로 16 곱하기 세로 7. 여기에다가 더하기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밑면의 가로 3, 밑면의 세로 5, 두 개니까 곱하기 2에서 이 역시도 계산해 주면은 14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쓸기와 연수가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얼마나 더 큰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쓸기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 연수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쓸기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를 구해보면은 23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연수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는 20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쓸기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22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뒷장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정육면체니까 모든 모서리, 모든 변의 길이도 같고 모든 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한 면의 넓이 도 5가 되겠죠. 한 면의 넓이 5 곱하기 5 곱하기 5한 것이 6개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정육면체 모양 상자의 건널비는 150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직육면체 건널비는 1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요거 우리 수학 배운 공책에서 했던 기억이 나죠. 이 두 밑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두 밑면의 넓이는 5 곱하기 2, 10 해서 두 개니까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건널비가 160제곱센티미터를 했으니까 160에서 20을 빼면은 140이죠. 140. 그래서 이 옆면의 넓이가 140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옆면의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니까 이 가로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은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는 5고 여기가 오면은 여기다 5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는 14cm가 됩니다. 그죠? 1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40이 될까요? 네, 간단하죠. 14에다가 10을 곱해야지 140이 되니까 이 세로의 길이가 10cm고 세로의 길이가 10cm면은 이 직육면체의 높이도 10cm가 되는 거겠죠. 5번 문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육면체 가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까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294
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건널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294에서 먼저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294 나누기 6개의 면이 똑같으니까 6 하면 되겠죠. 294 나누기 6 하니까 49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가 49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정육면체 모서리의 길이는 같으니까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49가 나오는 거.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3, 3, 9, 4, 4, 16, 5, 5, 25, 6, 6에 36, 7, 7에 49. 그래서 7이 되겠네요. 한 모서리의 길이는 7cm. 마지막 6번 문제.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두 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 건널비보다 100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다. 부피는 변함이 없는데 건널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얼마큼 늘어난다면요? 100제곱센티미터만큼. 그럼 한번 볼까요? 어디가 늘어났는지. 처음에랑 두 조각 나눴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색칠하고 있는 면 로 10cm, 세로 5cm 면 이게 50제곱센티미터인데 이게 건널비가 늘어난 거죠. 이만큼. 반대쪽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은 이쪽에 있는 면도 50제곱센티미터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늘어난 건널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똑같이 4조각으로 자르면은 두부 4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4조각의 건널비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번째처럼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늘어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요 면 보이지 않지만은 가로 5cm, 세로 5cm겠죠. 그죠? 근데 다 늘어난 면이 가로 5cm, 세로 5cm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쪽에 있는 면.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면. 셋, 넷. 색칠해볼까요? 이렇게 넷.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세 번째, 네 번째와 마주보고 있는 면.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선생님 지금 색칠하고 있는 면. 일곱. 색칠하고 있는 면에 맞은편에 있는 면. 여덟. 이렇게 해서 가로 5cm, 세로 5cm 면이 8개가 늘어났다는 거죠. 건널비가. 그러면은 요거 5, 25 곱하기 8 하면은 200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는 살펴보면은 그만큼이 더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늘어난 건널비는 2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물론 처음에 건널비와 요 각각의 건널비 4개를 다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봐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가 늘어났는지 표시한 다음에 늘어난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이렇게 구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1학기 수학 익힘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제 직육면체 건널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우리 방학하기 전에 배운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까먹었다고요? 우리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직육면체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책 130쪽을 보니까 직육면체가 아니고 이러한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131쪽도 보니까 직육면체에서 뭔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건 아직 안 배웠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 잘 보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자르던가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직육면체가 2개가 만들어지겠죠. 혹은 비어있는 부분이 만약에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역시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책 130쪽을 펼쳐서 130쪽에 있는 입체동의 부피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부피를 구해본 다음에 다 구한 다음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서 여러분들이 구한 방법 말고 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에 있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보아요. 첫 번째 방법은 왼쪽 아래의 부분이 채워져 있을 때를 가정하여 큰 진육면체의 부피에서 왼쪽 아래 진육면체만큼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빼줍니다. 큰 진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8cm, 세로 13cm, 높이 2cm를 곱해서 208세제곱cm가 됩니다. 거기서 왼쪽 아래의 진육면체만큼의 부피를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가로 3cm, 세로 8cm, 높이 2cm를 곱하면 48세제곱cm가 됩니다. 그래서 208세제곱cm에서 48세제곱cm를 빼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160세제곱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입체도형을 위아래로 나누어 두 개의 진육면체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나누면 두 개의 진육면체로 나누어집니다. 위 진육면체는 가로 8cm, 세로 5cm, 높이 2cm로 곱하여 부피를 구하면 80세제곱cm입니다. 아래 진육면체의 가로는 8에서 3을 빼어 5cm가 되고 세로는 13에서 5를 빼어 8cm가 됩니다. 높이는 똑같이 2cm이므로 5 곱하기 8 곱하기 2 하면 아래에 있는 진육면체의 부피도 80세제곱cm가 됩니다. 위아래 진육면체의 부피를 더하면 160세제곱cm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입체도형을 좌우로 나누어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좌우로 나누면 두 개의 진육면체가 됩니다. 왼쪽 진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3, 세로 5, 높이 2를 곱해서 30세제곱cm가 됩니다. 오른쪽 진육면체의 가로 길이는 8에서 3을 빼준 5cm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5 곱하기 13 곱하기 2에서 130세제곱cm가 됩니다. 왼쪽, 오른쪽 진육면체의 부피를 더하면 역시 160세제곱cm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5와 8, 넓이는 40제곱cm가 되고 위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8과 5, 넓이는 40제곱cm입니다. 합치면 밑면의 넓이는 80제곱cm가 되고 높이 2를 곱하면 부피가 160세제곱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입체도형 하나의 부피를 구하는데도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수학책 131쪽의 문제도 해결해보아요. 준기는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봅시다. 꼭 알아야 하는 길이는 무엇일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모서리의 길이를 2cm라고 합시다. 그럼 아래쪽 모서리의 길이는 3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입체도형을 위아래 둘로 나누어 보면 두 개의 진육면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진육면체는 가로 3, 세로 6 높이라서 곱하면 36세제곱cm가 됩니다. 아래의 진육면체는 가로 10, 세로 6, 높이 3이라서 곱하면 180세제곱cm가 됩니다. 위아래 진육면체의 부피를 합치면
이 이체도형의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좌우로 잘라서 두 개의 진육면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가로 3, 세로 6, 높이 5라서 부피는 9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오른쪽은 가로 7, 세로 6, 높이 3이라서 126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합치면 역시 216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공간만큼 빼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큰 직육면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부피는 10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300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로 7, 세로 6, 높이 2인 직육면체만큼의 부피를 빼주면 똑같이 216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해결해 보았죠? 우리 오늘 6단은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도전서 전부 다 도전에 성공했나요? 우리 어렵지 않죠? 오늘 하면서 아마 역시 내 머리가 녹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방학 동안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안 썼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머리가 다시 쌩쌩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학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통해서 우리 수학 6단원에서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